환기차는 손에 쥔 종이를 내려다보며 떨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형환기만이 남긴 메모 속 글씨체는 분명 사고 전 멀쩡하던 때의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잘못되면 강세리 짓이다. 짧은 문장 하나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형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기 전 이미 모든 것을 예감하고 있었음을 뜻했으니까요. 그러나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던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 그리고 마지막에 선명히 적힌 붉은 글씨 친자 관계 불일치. 아들 지호가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이 눈앞에서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 기차는 위안 판정을 받았을 때보다 더 큰 충격에 휘청거렸습니다. 순간 스쳐간 기억들. 강세리의 압박으로 김도희를 차로 치고 달아났던 일. 강규철 회장이 눈앞에서 죽어가던 장면. 강재인을 정신병원으로 보냈던 과거. 심지어 아들 은호를 죽게 만든 이도 강세리였다는 사실까지.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 모든 게 내 짓이었구나. 절망으로 무너졌던 기찬의 눈빛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체념 대신 분노. 그리고 결심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강세리를 지옥으로 데려간다. 번잡한 카페, 오후의 소음은 잔잔한 음악과 뒤섞여 무겁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김도윤은 커피잔을 건드리지 않은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황기찬이 들어왔습니다. 늘 뻔뻔하고 여유로운 얼굴로만 기억되던 기찬은 오늘따라 전혀 다른 공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이상하게도 맑고 단호했습니다. 기찬 씨, 도윤이 낮게 불렀다. 목소리에는 불신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둘이 만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찬은 곧장 자리에 앉지 않고 카페 안을 둘러본 뒤 도윤 맞은편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는 잠시 손가락을 깍지 낀 채 말없이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는 입술을 달싹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김도윤 씨, 나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찬의 첫 마디는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습니다. 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도윤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그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기찬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눈동자 속에는 오랜 세월 억눌렀던 분노와 미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 해도 아직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제인입니다. 도윤의 손가락이 순간적으로 움찔거렸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굳건히 유지했습니다. 제인 씨 이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당신 같은 인간이 감히 아직도 그녀를 사랑합니다. 기찬이 말을 끊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얼어붙었지만 기찬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들, 나도 잘 압니다. 강세리와 저지른 수많은 비리도 그리고 김도희 씨의 희생도 세리의 소행이라는 걸 감지했는데도 묵과했으니 다 내 손에 피가 묻어 있지요. 하지만 적어도 제인에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내 곁에 남아준 단 한 사람, 내 아이 은호를 함께 지켜줬던 사람, 그게 제인이었으니까요. 기찬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에는 내가 가진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강세리가 저지른 범죄, 우리가 함께 저질렀던 더러운 거래, 횡령, 그리고 살인 교사의 기록까지. 당신이 원한다면 이걸 주주총회에서 터뜨릴 수 있지요. 도윤은 USB를 노려보았다.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곧 고개를 들어 기찬을 날카롭게 바라봤다. 그걸 나에게 건네면서 지금 무슨 거래를 하겠다는 겁니까? 동생 죽인 원수에게? 기찬의 입꼬리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마치 웃으려다 멈춘 듯한 애써 담담함을 유지하려는 표정이었다. 내가 바라는 건 간단합니다. 제인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녀가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윤의 눈이 번뜩였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인 씨는 더 이상 당신 거 아닙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인간에게 돌아갈 리가 없지요. 아니요. 기찬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제인은 여전히 나를 사랑합니다. 적어도 마음 한편에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게 아닙니다. 나는 협상을 하러 온 겁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고
마지막으로 내 가족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죠. 그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다. 만약 당신이 이 증거들을 경찰에 넘긴다면 강세리는 물론 나까지도 감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제인에게 남는 건 뭐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상처와 파멸뿐입니다. 하지만 기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만약 당신이 나와 손을 잡는다면 우리는 강세리를 먼저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제인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을 제거하는 거지요. 내가 가진 모든 증거를 당신이 원하는 시점에 내어주겠습니다. 그 대가로 제인이 나를 완전히 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녀가 나를 외면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만큼은 내 곁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도윤은 차갑게 웃었다. 제인 씨를 당신 곁에 두라고요? 그게 조건이라고. 황기찬, 당신이 아직도 제정신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찬은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얹고 몸을 기울였다. 눈빛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나를 미친놈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보시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뭡니까? 내 동생의 원한을 갚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인을 지키는 것입니까? 도윤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의 눈에 불꽃 같은 분노가 스쳤지만 동시에 제인을 지키고 싶다는 본능적인 욕망이 드러나고 있었다. 기찬은 그 약점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다. 내가 죽고 나면 제인은 홀로 남게 됩니다. YL 그룹도, 집도, 모든 재산이 강세리 손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제인이가 무사할 것 같습니까? 내가 보기엔 당신도 그걸 알 겁니다. 카페 안은 순간 고요해졌다. 다른 테이블의 웃음소리와 커피 머신 소리가 멀게만 들렸다. 두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도윤은 이를 악물며 말했다. 당신의 말대로라면 내가 원하는 건 제인의 안전이죠. 하지만 그녀를 당신 품으로 돌려보내는 건 절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여 달라는 게 아닙니다. 기찬이 손을 내저었다. 그녀가 내 마지막을 외면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나를 철저히 버리지 않도록, 나를 증오만 하지 않도록. 내가 가진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증거도, 재산도, 목숨마저도. 단지 그녀의 눈에서 내가 영원히 쓰레기로만 남지 않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코 비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지막을 앞둔 남자의 절박한 진심이 느껴졌다. 도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앞에 USB가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그 안에 담긴 증거들은 YL 그룹의 향방을, 그리고 강세리의 운명을 뒤집을 수 있는 무기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제인을 지키기 위한 양날의 검이기도 했다. 기찬은 마지막으로 단호히 말했다. 김도윤 씨,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증거들을 이용해 강세리를 끌어내리십시오. 대신 제인이가 내 마지막을 모른 척 외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내가 걸 수 있는 마지막 협상입니다. 도윤은 긴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그의 뇌리에는 제인의 미소와 눈물이 번갈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눈앞에 황기찬, 증오와 연민, 분노와 이해가 복잡하게 뒤엉켜 그의 가슴을 옥죄었다. 마침내 도윤은 입술을 달싹이며 조용히 내뱉었다. 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 기찬의 얼굴에 처음으로 옅은 안도의 빛이 스쳤다. 그러나 그 빛은 곧 깊은 그림자 속에 묻혀버렸다. 그들의 동맹이 진짜 시작될지 혹은 또 다른 배신으로 끝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 날 YL 그룹 본사 대강당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선들이 단상 위와 스크린을 향했고 사람들의 손끝은 떨렸으며 속삭임은 점점 더 크게 번져갔습니다. 그날은 단순히 회장의 해임 여부만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운명과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섰고 숫자로는 쉽게 가늠할 수 없는 긴장감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비해온 노트북을 연결하자 스크린이 켜지며 어둡고 적막한 도로가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정지된 차량, 비상등,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강세리와 검은 옷의 사내였습니다. 잠시 후 쾅하는 소리와 함께 끔찍한 사고의 흔적이 나타나자 대강당 안은 단숨에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분노에 서로를 바라봤고 누군가는 입을 막으며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도윤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그 영상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바로 그의 여동생 김도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순간 스크린 속에서 강세리가 차에서 내려 서둘러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강세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외침은 허공에 흩어졌고 곧이어 두 번째 증거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회사 자금이 빠져나간 계약서가 공개되었습니다. 도장이 찍힌 종이 위에는 강세리의 이름과 서명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기록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탄식을 내뱉었고 주주들의 눈빛은 경악과 배신감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뒤이어 강재인이 차분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짧고 굵은 한마디로 시작해 자신이 준비한 서류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녹취 파일이 재생되자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건 섬뜩한 목소리였습니다. 김도희는 내가 처리했어. 오빠 안심해. 이제 사고를 최자영에게 덮어씌우면 모든 게 깔끔하게 끝나. 순간 대강당은 숨조차 막히는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제야 황기찬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색이 짙은 얼굴로 그러나 눈빛만큼은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정리해야 한다는 듯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작이 아니라는 말, 모두 사실이라는 고백이 대강당 안을 울렸습니다. 순간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강세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절규하며 기찬을 향해 소리쳤지만 이미 그 무엇도 회의장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곧 경찰들이 들어와 이 모든 장면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강세리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녀는 바닥에 무너져 울부짖었습니다. 발버둥치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황기찬 역시 수갑을 찼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담담했고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그는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이룬 듯 자신이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병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황기찬의 모습은 이미 한 인간의 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은 그는 하루하루가 버거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큼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강재인이 서 있었습니다. 기찬은 힘겹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애써 담담하게 이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걸 잃었고 죄값을 치르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마지막 기회만큼은 간절히 원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쓰레기로만 기억되지 않게 마지막 순간만큼은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제이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기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잃었지만 애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내 쓰레기로만 남지 않게 해달라는 것. 마지막으로 그녀의 눈에서 완전히 외면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 그것이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제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시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가 곧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떠났습니다. 기찬은 흐릿한 시야 속에서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과 미소가 동시에 남아 있었습니다. 기찬은 흐릿한 시야 속에서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과 미소가 동시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기찬은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눈을 뜨니 오래전 집 안에 따뜻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제인이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고 은호는 작은 장난감을 손에 쥐고 웃으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아빠 품에 안기자 기찬은 아이의 체온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순수했고 그 웃음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이는 식탁에 수저를 놓으며 웃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평범한 행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소박한 저녁을 나누었습니다. 은호는 밥을 먹다 장난을 쳤고 제이는 아이를 타이르며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찬은 그 모든 장면을 바라보며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꿈속의 시간은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기찬은 자신이 왜 그토록 욕심을 부렸는지, 왜 그 소중한 순간을 지키지 못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건 결국 권력이나 돈이 아니었고 오직 이 소박한 웃음과 가족의 따뜻한 시간이었음을 늦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은호가 작은 손으로 그의 뺨을 만지며 아빠, 우리 같이 놀자 하고 웃자 기차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빛이 서서히 희미해지고 은호의 목소리도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기차는 손을 뻗었지만 허공만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고 미소와 함께 흐느낌이 겹쳐졌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허락된 행복의 그림자였습니다. 늦은 오후,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온 빛은 오래된 커튼 사이로 길게 드리워졌고 식탁 위에는 차갑게 식은 찻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인과 도윤, 그리고 가족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억을 잃었다고 말해온 자영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을 때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모였습니다. 자영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지만 그 눈빛은 누구보다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기억상실이 아니었다고, 그동안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숨겨왔던 것이라고. 순간 방 안은 숨조차 멎은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토록 힘들게 어머니의 기억을 되찾아 주려 애썼던 시간들이 떠올랐고 동시에 자신들을 속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영의 눈물이 흐르며 이어진 말은 아이들의 마음을 서서히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진실을 밝히면 가족들 모두 위험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에 차마 말할 수 없었다고. 가족을 지키고 싶어 모든 것을 가슴에 묻어두었다고 했습니다. 제이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배신감과 안도감, 분노와 기쁨이 한꺼번에 몰려와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도윤 역시 놀란 얼굴로 숨을 몰아쉬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기억을 숨긴 것이 결국 자신들을 위한 선택이었음을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간 방 안은 억눌린 감정이 폭발하듯 눈물과 안도의 울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식들은 놀라며 동시에 기뻐했습니다. 자신들의 어머니가 끝내 모든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프면서도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의 눈빛이 교차했고 그 눈빛 속에는 지난 시간의 고통과 회한,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법정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방청석에 모였고 판사의 망치 소리에 공간은 엄숙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검찰 측은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겠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꺼냈습니다. 스크린에 재생된 화면 속에는 사고 당일의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은 고요한 밤거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충격음이 들렸습니다. 이어 차에서 내리는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운전석에서 검은 옷 사내의 모습이 보였고 그 옆에는 강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진 장면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 도희의 얼굴을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곧바로 설명했습니다. 이 남자는 강세리가 사주한 자였고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범행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차와 별도로 움직이는 인물의 모습이 명확히 잡혀 있었고 시간과 장소가 모두 사고 당일과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녹취 파일이 이어서 재생되었고 그 안에는 세리가 범행을 사주하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 여자만 없애. 그래야 내가 원하는 걸 손에 넣을 수 있어. 순간 법정 안은 충격과 분노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판사의 얼굴은 굳어졌고 검찰 측은 결론적으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도희 살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세리가 꾸민 일이었고 실제 실행범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제인과 도윤은 방청석에서 눈물을 삼키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억울함과 슬픔이 이제야 조금은 풀리는 듯했습니다. 어머니 자영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감춰왔던 진실이 이제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두려움과 안도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세리는 절규했습니다. 자신은 억울하다며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나 방청석의 눈빛은 더 이상 그녀의 변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세리의 거짓과 욕망을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와 고통이 쌓인 자리에
진실이 드러나며 새로운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가족들은 다시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맞이한 듯 모두의 마음속에는 무너짐과 동시에 새로움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도심의 카페 한켠. 제이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 앉은 태호는 조심스레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제인 씨, 오랜 시간 고생 많았죠. 이제는 조금 행복해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깊은 마음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이는 순간 그의 눈빛을 피했습니다. 도윤과의 약속,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무수히 버텨온 지난 시간들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태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한 번쯤은 저와 함께 걸어봐 주시겠습니까? 제이는 이제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했습니다. 태호 씨, 저에게 항상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 마음이 다른 분에게 향해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도 우리 여전히 좋은 친구이길 바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렇군요. 물론입니다. 변함없이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될 거예요. 라고 태호는 원래의 모습대로 시원스럽게 답했습니다. 늦은 겨울의 끝자락, 거리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움보다 더 날카로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거칠게 살아오며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숙자의 마음은 누구보다 앙칼지고 사가 있었습니다. 숙자는 언제나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들 기찬마저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분노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매섭고 목소리에는 남을 후려치는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숙자를 피해 다녔고 그녀는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이제 숙자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의심으로만 남아있던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호가 자신이 아끼고 불쌍히 여겼던 아들 기찬의 핏줄이 아니라는 것. 그 아이의 아버지는 다름 아닌 태호라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숙자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치솟았습니다. 그녀는 집 앞에 서서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지호가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그녀의 눈빛은 불길처럼 일렁였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독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숙자는 차갑게 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찬이의 피도 내 피도 안 섞인 놈이 감히 이 집 안에 들어와 앉아있다니. 그녀는 지호의 두 눈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한 번도 따스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앙칼지고 언제나 상대를 몰아붙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넌 기찬이 아들이 아니다. 그녀의 입술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 성칼날처럼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태호의 피를 이어받은 내가 왜 내 아들 집에 들어와 버티고 있니? 그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숙자가 그동안 품어온 증오와 원망이 쏟아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지호는 원치 않는 증거였고 기찬의 불행을 더욱 선명히 드러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어린 얼굴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그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숙자는 그 눈물을 보며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굳어져 있었습니다. 숙자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고 남편에게 속고 결국 내 아들마저 잃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태호의 자식까지 받아들이라고. 그건 내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는 짓이다. 그녀의 분노는 자책과 얽혀 있었기에 더 날카롭고 더 앙칼졌습니다. 그녀는 지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치듯 내뱉었습니다. 꺼져라. 이 집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넌 내 아들의 자리를 더럽히는 존재다. 그 순간 지호의 발걸음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더 버티지 못하고 결국 집 밖으로 밀려나듯 내쫓겼습니다. 그의 작은 어깨는 떨리고 있었고 손에는 가방 하나가 달랑 매달려 있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차가운 공기에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태호에게 걸려온 전화는 떨리는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저씨, 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태호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이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곧장 차를 몰아 지호가 있다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둡고 비에 젖은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 웅크리고 앉은 지호의 모습은 태호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소년의 두 눈은 공포와 외로움으로 얼룩져 있었고
어린 어깨는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말없이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이 지호의 어깨에 닿는 순간 아이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호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아빠가 왔다. 그 한마디는 수많은 설명보다 더 깊게 아이의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지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태호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호는 아이를 단단히 끌어안으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널 혼자 두지 않겠다. 이제 내가 지켜줄 거다. 늦은 겨울이 지나고 봄은 약속이라도 한 듯 천천히 세상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얼어붙은 땅 위로 연두빛 새싹이 고개를 내밀었고 바람은 매섭지 않고 포근하게 불어왔습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던 사람들에게도 봄은 잊고 있던 희망을 다시 일깨우는 듯했습니다. 제이는 창가에 서서 햇살이 들이우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무너질 듯 흔들리던 회사, 끝없이 이어지는 배신과 음모 속에서 지켜내야 했던 자리. 이제는 다시 그녀의 손 안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고 오히려 든든한 믿음과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도유는 곁에서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폭풍 같은 날들을 함께 걸어온 그였기에 말없이 고개만 끄덕여도 서로의 마음은 통했습니다. 그의 미소에는 따뜻한 위로와 흔들림 없는 다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작은 예식장은 꽃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불어온 봄바람은 하얀 커튼을 살짝 흔들었고 햇살은 식장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하객들의 얼굴은 기대와 축복으로 환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제인이 천천히 입장하자 공간은 숨이 멎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 길은 단순히 결혼식장의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눈물과 상처, 억울함과 절망을 모두 견뎌낸 뒤 비로소 서게 된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단상 앞에서 기다리던 도윤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그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제인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의 눈가에는 말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이 고여 올랐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마주 잡히는 순간 모든 고통과 불안은 먼 기억처럼 사라져갔습니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오직 함께 걸어갈 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객석 한편에는 자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감춰왔던 비밀을 내려놓고 이제는 자식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할 수 있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자영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지난 고통을 딛고 다시 일어선 어머니의 진심이었습니다. 예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따뜻한 햇살 아래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은 웃음소리와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성스레 준비된 음식이 놓였고 서로의 손이 오가며 안부와 위로가 이어졌습니다. 그 자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졌던 신뢰가 다시 이어지고 흩어졌던 마음이 다시 하나로 모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겨울의 끝은 봄의 시작이었다. 무너짐은 새로운 일어섬으로 이어졌다. 이제 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도윤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을 마주했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이 전해졌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으리라는 확신. 자영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다. 그 말은 자신에게도 자식들에게도 그리고 이 가족 모두에게 전하는 약속 같았습니다. 봄의 바람은 창가를 스치며 집 안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제인과 도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길 위에는 더 이상 두려움도 거짓도 배신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과 사랑 그리고 희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집 안에는 웃음이 가득 번졌습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진정한 봄날이 마침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